화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뉴스특급 세 분, 고정 패널 세 분과 함께 저 특별 손님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전문가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갈 곳은 영자 이모 품속이었나 봅니다. 이 최준희 양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별 손님으로 준희 양의 SNS 언급된 분입니다. 김대호 기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뭐 모르시는 분들 참 많아서 평소 이제 최준희 양과는 어떤 좀 친분이 있으셨는지요? 뭐 태어날 때부터 친했었고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 최진식 씨 살아있을 때는 같이 뭐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야유회에 놀러 가서 가족끼리 1박 2일 같이 보내면서 성장기 그리고 또 청소년기를 지켜봤죠. 근데 이제 그 최준희 양이 그 SNS 상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이지만 미국에 유학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이 외할머니 쪽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후에는 좀 그 최준희 양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만 종종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였고 최근에는 전혀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최준희 양 SNS에 제 이름이 언급이 되어졌지만 뭐 최근에는 그다지 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언급된 이영대 씨나 홍진경 씨 그다음에 또 조성아 씨 모두 다 뭐 어떤 이 최준희 양이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처럼 현재까지 준희 양이 SNS를 통해서 좀 일방적인 폭로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성숙한 문제 제기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준희 양으로서는 성숙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죠. 그리고 또 해왔는데 이것들이 사실 그 이영자 씨나 홍진경 씨나 기타 다른 사람들도 이 외할머니와의 갈등 관계를 중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한데 준희 양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SNS나 아니면 또 이 방송 출연 이런 부분과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준희 양이 이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최준희 양과 연락했던 때가 실례지만 언제쯤이셨어요? 그때도 뭐 이런 김새는 좀 눈치를 좀 채셨었네요. 6월경에 그 준희 양이 이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조금 그 용기를 불어넣고 그다음에 또 걱정해주는 그런 그 통화를 했던 게 마지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사실 준희 양의 주장에 따르면 뭐 연예인 데뷔를 좀 못하게 했다. 뭐 이혼도 다 뭐 할머니 탓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외할머니와 준희와의 갈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그분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준희 양이 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외할머니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준희 양은 거의 태어났기 전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거나 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 혹은 뭐 관계자들의 감정적인 표현 속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조금 이 얘기나 조심스러워서 좀 목소리 톤도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외할머니가 얘기한 엄마 아빠 이혼은 다 외할머니 때문이다라는 이런 것도 최준희 양이 직접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준희 양도 들었던
그 들었던 그 내용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 둘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은 좀 판단을 유보해 놓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제 뭐 곧 경찰에서는 최준희 양을 불러다 이제 면담을 할 계획이다.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준희 양이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처음 터진 게 SNS에 올라오기 전에 8월 4일 날 저녁이에요. 환희군이, 그러니까 오빠죠. 환희군이 생일 바로 다음 날이어서 생일날 이제 제주국제학교에서 한국에 이제 서울에 와서 가족들하고 가족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외할머니하고 크게 갈등이 빚어졌고 그래서 결국 환희군이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좀 극대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체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지금 어쨌건 좀 아픔을 호소하고 현재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김대기 기자님? 네,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의 준희 양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준희 양이 굉장히 임시 거처로서 용인에 가 있었는데 지인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처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땐 또 친권자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 심리적인 안정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약간 좀 예민하고 SNS를 한참 글을 쓸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 저 얘기입니다. 결국 갈 곳은 영자 이모의 품속. 그러니까 이 경찰 측에서 말하길 이 최준희 양 보호자가 지금은 이영자 씨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서 이영자 씨 측과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영자님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따로 드릴 말씀이 없으셔서 다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이 없을까요? 네, 지금은 없으세요. 예, 뭐 현재 지금 보호자로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이영자 씨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영자 씨가 돌보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이영자 씨가 준희 양을 만난 게 아마 어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만나질 못하던 상황이었고 만나는데 이 준희 양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격려차 만났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 이름에 이 보호자로서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은 것 뿐이지 뭐 장기적으로 이영자 씨가 준희 양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영자 씨가 준희 양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좀 우연한 기회에 안쓰러워서 준희 양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김대호 기자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좀 있어요. 어쨌건 지금 친권자는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는 걸 혹여라도 문제 제기라면 뭐 극단적으로 형법상 약취유인죄 같은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그게 무슨 형법상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권자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사실 준희 양을 딱 드러내놓고 나서서 보호하기가 그리고 또 집에 데리고 있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기자님 말씀은 단순히 지금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조금 외할머니랑은 떨어져서 준희 양을 보호하는데 어쨌든 뭐 어른이 필요하니까 그게 이영자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필 이영자 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또 보호자가 이 병원 기록상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잠시 지금 뭐 이영자 씨가 같이 있지만 이것도 좀 한시적일 가능성이 큰 거네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입원시키고 나서 일체 이 준희 양과 뭐 연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상황입니다. 일단 이영자 씨가 지금 최준희 양과 함께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영자 씨 말고도 홍진경 씨 그리고 고 최진실 씨는 생전에
최진실 사단이라고 불릴 만큼 막역하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준이 양도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왔을 텐데 세 사람을 예전에 카메라에 잡혔던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최진실 씨가 게스트인데 나의 엄마인 것처럼 승질 들어오니까 피디님이 잘 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실 씨는 참 어려울 때마다 늘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도와준 건 아니지만 가장 필요할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최진실이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각별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언니의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계속 이렇게 언니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예, 뭐 영상만 봐도 얼마나 친했는지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홍진경 씨나 이영자 씨는 진작부터 이 갈등을 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 준양의 사춘기나 어린 시절에 이 감정적인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홍진경 씨나 아니면 또 조성아 씨, 이 SNS에 거론된 조성아 씨, 그 다음에 또 이영자 씨, 이런 분들의 굉장히 많은 도움과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들 모임, 그 다음에 또 길에 항상 같이 모였었고, 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또 다른 가족으로서 의논과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예. 근데 이 최준희 양의 여러 가지 SNS 논란이 파문의 근본 발단이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준희 양이 나는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외할머니가 그걸 못하게 하고 방송 출연을 조금 도와주겠다는 홍진경 이모 쪽과 외할머니의 갈등도 수면에 올라왔던 이건 다 뭐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지요? 사실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방송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공중파 방송에 다큐멘터리도 있고 최근 문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하는 프로그램 역시 이것은 이제 외할머니를 통해서 된 것이고 이 준양이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음악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제작진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을 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엄마의 힘을 안 받고 나 혼자 했으니까 굉장히 고무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외할머니가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에 빠졌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최준희 양의 방송 출연을 끝까지 말렸던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지를 못했죠. 그때 상황에서 또 외할머니로서는 준양이 방송보다는 다른 학업이나 이런 거에 열중하게 하고 싶은 또 생각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사실 기자님 이게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돼 왔는데 정작 외할머니는 지금 입장을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는데 혹시 알려진 게 좀 있나요? 상태나 뭐 이런 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거로 그래요? 전해졌고 그다음에 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조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준양의 이 경찰 조사 그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는 확인 그 과정 통해서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김복준 교수님 이 최준희 씨와 상담을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정도의 상담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직무예요. 언론에 이렇게 지금 막 나오고 하니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일단 이 두 사람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말 그대로 명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가족 자체를 트라우마 가족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둘, 최진영 씨까지 자식 둘, 사위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가슴에다가 자식을 묻은 거거든요. 예. 또 이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다 또 외삼촌까지 그런 거를 어려서 볼까 안 볼까 봤기 때문에 이 양쪽이 다 진짜 트라우마 가족이라고 명명해 맞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법대로 한다는 개념에서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야 되지만 결국은 경찰이 개입을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잘못되면 이게 가족관계가 오히려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찰이 개입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요.
준이 양을 직접 조사하는 거는 조금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상담사를 통한다든지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1차 한번 거칠 거예요. 정제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건이 조성될 때 경찰관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어떤 피해 사실이라든지 처벌 유무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정우 시장님, 네. 경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심리 상담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안정이 필요하고 또 사실 그 전에 이 관계,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지금까지 말하는 게 맞는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도 말씀하셨듯이 심리 상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직까지 외할머니 입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어떠한 것도 사실은 100% 한쪽의 이야기만 맞아요.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가족 이야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듯이 외할머니도 사실은 자기의 딸과 자기 아들을 잃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손녀인 준이 양의 그런 그 방송을 막은 것도 사실은 그런 아픔,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까지 어떤 방송계에서 어떻게 사실은 그 힘들었는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때문에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너무 강하게 표출이 된 거라고도 사실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준이 양이 또 자꾸 SNS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은 언론이나 혹은 국민들이나 혹은 경찰이나 혹은 모든 이 시선이 자신한테 가 있으므로 폭로의 방법보다는 시스템 하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자꾸 폭로전으로 돼서 그것이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요. 6월 중순 이후에 준이 양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이 경찰이 파악을 하면서 24시간 굉장히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준이 양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고 최근에까지도 지금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명인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좀 많은 이 위험군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작용이 되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살 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신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보호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준이 양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24시간 모니터링 해주면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위험스러운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백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준이 양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 경찰의 면담이 이루어져서 수사에까지 착수가 된다면 앞으로 좀 저희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건이긴 합니다. 지금 준이 양이 어쨌건 SNS에 본인이 무슨 외할머니부터 맞았다는 상처 자국까지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당연히 폭행이 되죠. 근데 다만 이게 훈육 차원을 넘어서 폭행도 폭행이 되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이 가족을 만약 외할머니를 처벌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사라는 과정에서 이제 둘이 도저히 같이 있기 힘든 상황이다. 정말 이제 폭행이나 학대 정도가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후견인 변경 청구 같은 걸 좀 해야 될 개연성이 있어요. 이제 후견인 변경 청구라는 건 지금 어쨌건 외할머니의 그 보호 아래 지금 준이 양이 있는 건데 이 후견인을 이제 친족이 아니어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 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언급했던 이영자 씨.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금 SNS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모 할머니라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어쨌건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입니다. 이 아이가 가장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 갈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까지 진행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요, 폭행의 정도도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상해 폭행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할머니하고 이 아이의 어떤
화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할머니한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상호 이해를 시켜가지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데 원점으로 돌려주는데 아마 주력을 할 겁니다. 사실상 그 할머니를 그 폭행이라는 걸로 처벌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최준희 양이 근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늘 한 방송,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이제 방송 촬영을 이미 해놨고 폭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김대호 기자님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일부 SNS에 쓴 내용 때문에 거기에서 그 외할머니와의 갈등에 대해서 원인이 폭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촬영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좀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접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희 양이 굉장히 카메라나 방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그 진실성이나 그 내밀한 부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준희 양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김 기자님,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사실 환희 양은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네, 있지만, 네. 준희 양은 그렇지만 사실 이제 아들 환희 군이 있잖아요. 네. 저 그분도 좀 걱정이 돼요. 그 부분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준희 양이 진짜 폭행이 있었을 때 오빠인 환희 군은 뭐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예. 준희 양의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 오빠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빠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 준희 양과 환희 군 간의 이 남매 간의 그 정은 좀 입장이 조금 다른가요? 굉장히 끈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끈끈하긴 한데 일단 이것과 이 갈등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굳이 뭐 본인이 환희 군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애매한 거,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고 준희 양이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근데 저희가 내부의 전문가와 이게 뭐 이번 주에 정리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김대호 기자님께 여쭤보시는 게 아까 저희가 이영자 씨 얘기도 좀 했지만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영자 씨나 홍진경 씨가 이 준희 양을 좀 더 뭐 케어한다는 혹은 옆에 같이 있을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지금까지도 홍진경 씨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영자 씨는 방송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어떤 함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희 양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김대호 위원회 전문기자와 함께 이 소식 같이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